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대표가요. 그 아래까지 턱 밑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죠. 네, 누굴까요? 바로 한동훈 장관인데요. 네.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를 19%가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16%로 이재명 대표와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또 아래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이낙연 전 대표가 3%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계속해서 선호도가 오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국민일보가 의뢰한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 조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24%, 한동훈 장관이 19%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050 세대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한 장관은 60대와 70대의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오차 범위 이내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격을 했어요. 안에까지. 일단 총선 출마 자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까지 행보만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전 뭐 사실 이번 그 조사, 최근에 나오는 뭐 차기 지도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대선은 이제 3년 6개월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종의 진영 간의 인지도 뭐 이런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최근의 행보와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뭐 높죠. 모든 사람들이 뭐 100%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이후의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연령도 그렇고요. 살아온 궤적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뭐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리 중도와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1, 2위 달리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충돌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또 그동안 있었던 두 사람의 이제 발언, 뭐 계속 충돌했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두 사람 지금까지 굉장하게 치열하게 치고받았네요. 성주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도 그렇고 일단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야권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의 영향이 있죠. 야권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하던 거 계속 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거기에 올라타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올라온 것은 그거예요. 그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 내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하고 각을 세우면서 몸값을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에 나간다.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하니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발언 수위들을 계속 언론에 높게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새 거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지지율보다는 한동훈 장관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정치사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권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 김무성 전 대표, 그다음 황교안 대표 지지율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역사의 뒤안길로 금방 사라지는 게 정치판이다 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행보, 신중한 태도,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것들 한번 고려해 보셔야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야권보다는 여권에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래도 파급력이 일단은 공격수로서 뛸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들어오면.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그러면 보수와 중도 세력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 후보자의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통해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도 궁금합니다. 총선에 일단 뭐 격전지 출마냐, 비례대표냐,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당에서는 뭐 아직 뭐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본격적으로 한 건 없고요. 네.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어떤 성과물을 내겠다라는 적극적인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이 정치인 변신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래가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직 정치에 뭐 입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에서 잘 이 정치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뭐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 제 말씀하시죠.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은요 절대 험지에 가지 않습니다. 일단 비단길을 가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세가 강한 쪽으로 가는데 뭐 이제 대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수도권 출마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도 고려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과 뭐 좀 연결이 돼서 한동훈 장관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 공산이 크기 때문에 비례도 가능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그래도 집권여당인데 좀 안쓰럽습니다. 한동훈 장관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당이 망가졌나 좀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네. 정말 되면 일단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종료하지 않습니까? 네.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 혁신안 올리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한동훈 장관 역할론도 커진 것 같아요. 원래 24일이 예정일이었죠. 그러니까 혁신이요? 뭐 한 10여일 이상 일찍 종료를 하게 된 셈인데 뭐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뭐 맨손으로 종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 한 평가는 다릅니다. 혁신위 자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죠. 50%는 성공했다고 본다. 나머지 50%는 당에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이 당 지도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위에서 제시했었던 우리 당의 혁신 방안, 뭐 포용과 혁신 또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간은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할로는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공동선대위원장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뭐 다양한 그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소영주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동훈 법무장관밖에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그 당의 전략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내년 선거 반드시 뭐 과반 이상 과반 이상으로. 뭐 득표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죠. 근데 한동훈 장관 빼고 누가 있을까요? 뭐 원희룡 장관. 이제 결국에는 뭐가 좀 이렇게 비극이냐면 원래 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을 가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섭하지 말라고 심판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건 윤심당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영향력 하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신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바로 휴직이 없이 민주당 대표로 활동하게 되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음 총선도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양자 대결 성격이 더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이 어쩌면 대선 2라운드가 돼서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저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지도가요 다 피할 것 같아요. 30%를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